초에 기사가 나온 건 23일이니까 23일에 대한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다시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낸 거는 23일이 아니고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보도는 23일로 났었고 정봉주 전 의원도 저렇게 23일의 행적을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추가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 추가 어떻게 보면 해명 기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추가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네. 고민을 털어놨다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당시에 그냥 고민을 전화로 털어놓은 게 아니라 이메일로 써서 정 전 의원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구구절절 써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었다는 겁니다. 네. 그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2012년, 그러니까 1월 5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예. 열흘 좀 안 됐나요? 열흘 정도 지나서 이메일을 보낸 건데 지금 방송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저 이메일입니다. 그때 내용을 보니까 사건 당일이 이 피해 여성이 처음에 기자한테 얘기할 때 날짜를 착각한 거예요. 12월 23일인 줄 알았는데 저 이메일 내용을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12월 24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 보도가 조금 정교하지 못한 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날짜에 있어서는. 예. 근데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는데 정 의원이 저에게 입을 맞췄다. 순간 놀라서 그 사람을 밀쳐내고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호텔을 박차고 나오는데 제 존재 가치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이 여성에게 했다는 말도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마치 애인 같구나. 어느 언론사 전형을 진행 중이냐. 예. 성형도 해줄 수 있다. 이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졸업도 축하해주려 했었다. 예.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성이 뭐라고 쓰냐면 이런 그 사람의 말은 저에게는 모욕 그 자체였다. 대의를 추구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시시콜콜한 여자 문제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예. 받았다라면서 이 지인에게 자신이 그때 겪었던 상황을 거의 한 열흘 지난 후에 예. 털어놓은 이메일이 지금 오늘 공개가 된 건데요. 아마 이게 뭐 경찰이든 검찰 수사로 간다면 이 이메일 자체가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손수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네. 지금 이거는 둘만이 아는 거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날짜를 최초에 12월 23일로 예. 이제 그 기사에 보도되도록 한 게 단순한 착각인지 예. 아니면 또 고도의 어떤 그 함정에 가까운 전략일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 24일의 행적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지금 해명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처럼 예. 꼼꼼하게 이제 반박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수사 단계를 지나서 재판으로 간다면 예. 증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이 있었던 때에 그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또 그 행동을 그 당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전화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런 평가 부분과는 별개로 나중에 결국은 법정에서 법적인 그런 분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증거에 의한 싸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있었던 그런 그 이메일도 역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초에 기사가 나온 건 23일이니까 23일에 대한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다시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낸 거는 23일이 아니고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보도는 23일로 났었고 정봉주 전 의원도 저렇게 23일의 행적을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추가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 추가 어떻게 보면 해명 기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추가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털어놨다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당시에 그냥 고민을 전화로 털어놓은 게 아니라 이메일로 써서 정 전 의원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 24일의 행적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지금 해명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처럼 꼼꼼하게 이제 반박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수사 단계를 지나서 재판으로 간다면 예. 증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이 있었던 때에 그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또 예. 그 행동을 그 당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전화 통화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면서 이 지인에게 자신이 그때 겪었던 상황을 거의 한 열흘 지난 후에 털어놓은 이메일이 지금 오늘 공개가 된 건데요. 아마 이게 뭐 경찰이든 검찰 수사로 간다면 이 이메일 자체가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손수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네. 지금 이거는 둘만이 아는 거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날짜를 최초에 12월 23일로 이제 그 기사에 보도되도록 한 게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또 고도의 어떤 그 함정에 가까운 전략일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정봉주 전 의원 수를 나누는데 정 의원이 저에게 입을 맞췄다. 순간 놀라서 그 사람을 밀쳐내고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호텔을 박차고 나오는데 제 존재 가치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이 여성에게 했다는 말도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마치 애인 같구나. 어느 언론사 전형을 진행 중이냐. 성형도 해줄 수 있다.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졸업도 축하해주려 했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성이 뭐라고 쓰냐면 이런 그 사람의 말은 저에게는 모욕 그 자체였다. 대의를 추구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시시콜콜한 여자 문제쯤은 아무것도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구구절절 써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었다는 겁니다. 그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2012년, 그러니까 1월 5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열흘 좀 안 됐나요? 열흘 정도 지나서 이메일을 보낸 건데 지금 방송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저 이메일입니다. 그때 내용을 보니까 사건 당일이 이 피해 여성이 처음에 기자한테 얘기할 때 날짜를 착각한 거예요. 12월 23일인 줄 알았는데 저 이메일 내용을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12월 24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 보도가 조금 정교하지 못한 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날짜에 있어서는. 근데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그 이메일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런 평가 부분과는 별개로 나중에 결국은 법정에서 법적인 그런 분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증거에 의한 싸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있었던 그런 그 이메일도 역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초에 기사가 나온 건 23일이니까 23일에 대한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다시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낸 거는 23일이 아니고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보도는 23일로 났었고 정봉주 전 의원도 저렇게 23일의 행적을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추가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 추가 어떻게 보면 해명 기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추가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털어놨다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당시에 그냥 고민을 전화로 털어놓은 게 아니라 이메일로 써서 정 전 의원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 24일의 행적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지금 해명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처럼 꼼꼼하게 이제 반박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수사 단계를 지나서 재판으로 간다면 증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이 있었던 때에 그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또 그 행동을 그 당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전화 통화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면서 이 지인에게 자신이 그때 겪었던 상황을 거의 한 열흘 지난 후에 털어놓은 이메일이 지금 오늘 공개가 된 건데요. 아마 이게 뭐 경찰이든 검찰 수사로 간다면 이 이메일 자체가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손수호 변호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네. 지금 이거는 둘만이 아는 거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날짜를 최초에 자체가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손수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네. 지금 이거는 둘만이 아는 거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날짜를 최초에 12월 23일로 예. 이제 그 기사에 보도되도록 한 게 단순한 착각인지 예. 아니면 또 고도의 어떤 그 함정에 가까운 전략일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헷갈리네요. 볼 때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 24일의 행적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지금 해명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처럼 예. 꼼꼼하게 이제 반박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수사 단계를 지나서 재판으로 간다면 예. 증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이 있었던 때에 그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예. 또 그 행동을 그 당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전화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냈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 12월 24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 보도가 조금 정교하지 못한 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날짜에 있어서는. 예. 근데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는데 정 의원이 저에게 입을 맞췄다. 순간 놀라서 그 사람을 밀쳐내고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호텔을 박차고 나오는데 제 존재 가치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이 여성에게 했다는 말도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마치 애인 같구나. 어느 언론사 전형을 진행 중이냐. 예. 성형도 해줄 수 있다.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졸업도 축하해주려 했었다. 예.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성이 뭐라고 쓰냐면 이런 그 사람의 말은 저에게는 모욕 그 자체였다. 대의를 추구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시시콜콜한 여자 문제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예. 받았다라면서 이 지인에게 자신이 그때 겪었던 상황을 거의 한 열흘 지난 후에 예. 털어놓은 이메일이 지금 오늘 공개가 된 건데요. 아마 이게 뭐 경찰이든 검찰 수사로 간다면 이 이메일 초에 기사가 나온 건 23일이니까 23일에 대한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다시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낸 거는 23일이 아니고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보도는 23일로 났었고 정봉주 전 의원도 저렇게 23일의 행적을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추가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 추가 어떻게 보면 해명 기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추가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네. 고민을 털어놨다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당시에 그냥 고민을 전화로 털어놓은 게 아니라 이메일로 써서 정 전 의원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구구절절 써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었다는 겁니다. 네. 그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2012년 그러니까 1월 5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예. 열흘 좀 안 됐나요? 열흘 정도 지나서 이메일을 보낸 건데 지금 방송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저 이메일입니다. 그때 내용을 보니까 사건 당일이 이 피해 여성이 처음에 기자한테 얘기할 때 날짜를 착각한 거예요. 12월 23일인 줄 알았는데 저 이메일 내용을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